오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예, 수업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책 페이지 맥락 한국사 2페이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쭉쭉 넘겨서 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잘 들어오죠? 오케이, 말이. 2페이지 역사의 어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역사학습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시험 안 나와요. 자, 역사서술의 두 경향. 예, 간간히 시험 나옵니다. 간간히. 자, 3페이지 넘어서 4페이지. 4페이지 상단 줄 쳐놓으세요. 별표 때리세요. 사실로서 역사와 기록으로서 역사다라는 거. 요거는 구분만 잘하면 됩니다. 사실로서 역사, 기록으로서 역사다라는 거. 자, 제 이름은 조윤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입니다. 사실이야, 기록이야? 사실입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윤수라는 남자는 멋있는 남자다. 사실이야, 기록이야? 그때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얘기하는 게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그럼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뭐냐?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다가 어떤 역사를 서술하는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간 거야. 누군가가 나를 멋있는 남자라고 했다. 그럼 멋있다는 건 평가한 거지, 그지? 근데 얘 입장에서는, 송이 입장에서는 내가 멋없을 수도 있고 얘 입장에서는 멋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가는 달리 될 수 있는 거라고. 알았나? 또 하나 가봅시다. 예, 이순신 장군. 지겨워요. 맨날 이순신밖에 안 떠올라서.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장수이다. 사실일까, 기록일까? 기록이란 얘기야. 왜? 이순신 장군은 장수인 건 맞지. 그치? 근데 훌륭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나쁜 놈이지? 장애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이 평가할 때는 이순신은 나쁜 놈, 훌륭하지 않은 사람. 우리 역사에서 평가할 때는 이순신은 훌륭한 사람. 이게 기록으로서 역사란 얘기야. 그러면 이순신은 장수다.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객관적이야. 객관적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게 객관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순신은 훌륭한 장수다라고 했을 때는 주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상대적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알았죠? 자, 역사란 사실 있는 그대로만 평가하는 것이 진정한 역사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랑케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랑케. 그리고 E.H. 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유명한 말.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을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알았나? 자, 지금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사회에서 이승만과 박정희는 독재자이다. 또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 그런데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경제 발전을 주력했던 박정희라는 사람은 재평가를 받는다고. 이런 양반이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근데 경제가 호황일 때는요. 에이, 뭐 박정희 같은 사람 필요 없고 지금이 나아. 박정희를 또 폄하한단 말이야. 알았는가?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을 현재의 관점에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게 E.H. 카가 주장한 거고 이것이 기록으로서의 역사.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역사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예, 그 내용이에요. 자,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객관, 주관, 실증, 상대. 실증은 실제 것을 증명한다 이런 말이고요. 서양의 어원 의미 없고요. 거기에 그리스의 히스토리아라고 돼 있지. 히스토리아. 그럼 히스토리아는 뭐냐? 그의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 스토리. 그래서 히스토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자, 동양적 어원은 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나간 사실을 역이라고 하고 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록한다. 거기에 사에 보면은 네모가 보이고 사람 인자가 보이지? 합해져 있지? 그래서 관역에서 화살을 맞은 것을 그거를 갖다가 사람이 기록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기록한다, 기록자 이런 의미다 라는 거. 둘 다 자료는요. 팩트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당연히. 사실로서 역사나 기록으로서 역사나 다 사실에 기반한 상태에서 사실만 기록한다. 사실로서 역사. 그리고 사실에다가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간다. 그럼 기록으로서 역사. 이렇게 되는 거야. 예, 됐습니다. 랑키하고 카 줄쳐놓고요. 사료가치의 이해 사랑합니다. 자, 역사 연구의 특징 5페이지 갑니다. 5페이지.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게 보이는데 자, 보편성과 특수성. 보편성. 세계사적 보편성. 옆에다가 넣는 보편성 동글레기 치고 넣는 뭐다? 공통점이다. 공통점. 공통점. 자, 그리고 민족의 특수성. 특수성 동글레기 치고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그런 말이에요. 자, 보자고.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옷을 입고 살지? 그릇에다가 젓가락을 쓰고 밥을 먹지? 그래 안 그래? 집에서 살지? 이건 뭐야? 보편성이야. 알겠습니까?
어느 나라나 의식주 문화가 다 있다. 이게 보편성이라고요. 알았나? 그러면요. 특수성은요. 자연환경 때문에 인문환경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젓가락을 쓰긴 쓰는데 긴 젓가락, 나무젓가락. 우리는 짧고 가는 쇠젓가락. 일본은 짧고 뭉툭한 나무젓가락. 이런 거 씁니다. 젓가락을 쓴다. 보편성. 하지만 젓가락의 모양이 틀리다. 특수성.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알았죠? 자, 열대지방 사람들도 옷을 입을 것이고 그리고 극지방 사람도 옷을 입을 것입니다. 공통점이지? 그러니까 보편성. But 자연환경의 차이 때문에 열대지방은 졸라 허름하게 헐렁헐렁한 옷을 입겠지? 극지방은요. 온몸을 다 감싸겠죠? 아니? 자연환경의 차이 때문에 특수성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이만 이해하시면 돼요. 민족의 보편성과 특수성. 자, 민족의 특수성. 거기에서 요거를 가끔 나오는데 충성, 효도, 개, 두레, 화랑도, 향도 등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예가 보면은요. 중국의 유학이 있고 우리나라 유학이 있는데 중국의 유학은 인을 강조하는데 우리 유학은 충효, 의를 강조한다. 뭐 요 정도? 유학책에 나온 내용 중에서도 좀 강조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요 정도. 자, 올바른 역사 이해 안 봐도 돼요. 역사와 문화 사랑합니다. 넘겨.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갑니다. 8페이지. 왜용? 8페이지. 한민족의 형성입니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가 있는데요. 자, 박스 의미 없고요. 밑에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는 문자 사용 여부로 구분한다. 그거만 줄치시고요. 문자 사용 여부로 구분한다. 선사와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우리나라는 철기시대부터 문자를 사용했다라는 거. 철기시대부터 문자 사용했다. 자, 이따 또 할 겁니다. 자, 그 옆에 9페이지. 한민족의 형성입니다. 수업 이렇게 안 나가. 수업이 이렇게 안 나가고 그냥 앞부분에 씨알데기 없는 것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알았죠? 계속 줄만 치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고. 예. 자, 선사시대 동양문화권. 여기 보면 한반도가 있습니다. 한반도. 그리고 중국이 있고요. 옆에 일본이 있습니다. 이건 징글징글하게 볼 겁니다. 맨날 그릴 겁니다. 이 지도는 맨날 그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동이족의 별표 때리시고 동이족. 동이족은요. 우리 민족이에요. 동이족. 동이족 족 옆에다가 넣는 우리 민족.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중국이 우리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 민족을 얘기할 때 동이족이라고 얘기해요. 자, 중국을 중심으로 동쪽에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거를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 민족이다. 보자. 자, 한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일본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짱골라가 있단 말이야. 중국이 있다고. 얘네들은요. 버릇없는 새끼들이야.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오랑캐. 그래서 동쪽에 있는 애들을 이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쪽에 융족이라고 불렀어요. 남쪽에 베트남 애들을 만족, 여기를 적족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네들이 부른 거예요. 지네 잘났다고. 그랬을 때 중국 입장에서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에 있는 이족이다 이렇게 불렀다고요. 자,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는 요만큼이 다 동이족입니다. 요만큼이면 뭐 거란이나 여진이나 뭐 말갈이나 우리 한민족이나 그 다음에 일본까지도 동이족인데 통상 우리 국사를 공부할 때 동이족 하면 우리 민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알았죠? 이런 말. 우리가 부른 게 아니야.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부른 거지. 기분 나쁘지, 그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 부를 때 좀 폄하해서 부를 때 양키 이렇게 부르잖아. 우리가 쪽발이 부를 때 어떻게 말 그대로 일본은 쪽발이라고 하고 뭐 짱깨 이렇게 부르잖아요. 폄하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비속어인데. 근데 얘네들이 우리 부를 때 이렇게 불렀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미쳐갖고 우리를 우리 동이족이라고 부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최초의 우리 민족의 역사서 중에 최초의 동이족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오냐? 삼국사기에서 나옵니다. 책 봅시다. 자,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 동쪽에 있는 여러 부족을 총칭하여 동이족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한민족이 대표적이어서 중국에서 부르는 동이는 일반적으로 한민족을 가리키는 것이다. 동이족에 관한 최초의 우리 문헌은 김부식의 삼국사기. 동이족에 관한 최초의 우리 문헌 줄치고요. 김부식의 삼국사기. 중국 문헌에는 논어, 예기, 산해경, 사기 등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민족의 형성 나와 있어요. 한민족의 형성. 형성 옆에다 씁니다. 신석기, 물결, 청동기. 신석기, 물결, 청동기. 신석기에서 청동기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 왜 그러냐면 정착 생활하게 됐거든. 자, 보자고. 자, 이렇게 이제 한반도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송이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송이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매번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한 명씩 죽여서 미안합니다. 태어났어. 먹을 거 없어. 얘는 맨날 양송이 버섯만 따고 다녔는데 먹을 게 없어서 이놈이 여기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었어요.
여기서 다이 하셨습니다. 미안해요. 여기서 죽었어 임마. 그러면 여기서 죽었는데 뼈까지 으스러 먹은 게 아니라 뭐 짐승이 뼈를 뜯어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뼈는 그대로 있는데 아니면 자연 상태로 그냥 묻혔거나 여기서 계속 흙이 쌓였어. 나중에 와서 이제 이걸 발견을 해봤더니 사람 뼈가 있더라 이거야. 그럼 이쪽 땅은 누구냐면 러시아 땅인 거지. 러시아 땅.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이 와 우리 조상이다 이럴 수도 있지. 하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시대는 구석기 시대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새끼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모르겠다 이거야. 죽은 건 여기서 죽은 거 맞는데 그러면 구석기 시대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사람이 살았던 건 맞아요. 그치? 하지만 러시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없지. 그렇잖아? 자 반면에 여기서 누가 태어날까? 우리 칠성이가 태어났단 말이야. 칠성이가 태어났어요. 사람 이름이 칠성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 칠성이 있습니다. 칠성이.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니고 꿈에 이제 북두칠성이 나왔대. 그래서 이름이 칠성이. 자 칠성이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먹을 거 없어갖고 이 양반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다이하셨습니다. 그러면요 함경도 지역에서 이 사람 뼈가 발견됐단 말이야. 그럼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 함경도에 사람이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 But 이 사람도 중국 놈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인지 모른다는 얘기야. 구석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때 막 주먹도끼 발견되고 막 하거든. 그래서 구석기 유적지에 사람 뼈가 발견됐다. 하지만 우리 조상이라고 직접 조상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신석기를 거치면서 정착 생활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송이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어요. 신석기 때부터. 그 다음에 칠성이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중국 조상이고 여기 우리 조상이다. 정착 생활이라는 걸 하게 되는 신석기와 그때부터 시작해서 청동기를 거치면서 그 민족의 근간이 형성이 된다. 우리 한반도도 신석기와 청동기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조상이 형성됐다. 끝. 알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근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우리 민족의 기틀 형성에서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거치면서 형성, 거기까지 줄잖아요. 그럼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정착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착 생활. 됐습니다. 넘겨요. 넘겨.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수업에 들어갑니다. 수업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예상 수업은 고조선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고조선까지 나가는가? 예, 그리고 오늘 나갈 때 집에 가기 전에 쌤이 숙제를 하나 내줄 겁니다. 숙제 잘 맞춰봐. 아니, 그냥 오늘 줄 거예요. 그냥 확인학습 문제 줄 거예요. 집에 가서 풀어보라고. 다음 주에 안 가져오면요. 귓방울이 맞으면 되지. 100%입니다. 여기서 한 새끼는 무조건 안 가져옵니다. 선생님 시험지 없어요. 또 이럴 겁니다. 조심해. 그래서 한번 나눠줘 보려고. 수업 말미에 나눠줄게요. 그날 배웠던 거 그날 오후에 나눠줄 겁니다. 원래 그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날 나눠주고 월요일 이제 그 다음 주에 나눠주는데 집에 가서 복습해 보라고. 할 겁니다. 자, 가볼게요. 카메라. 목소리 잘 들리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필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아. 필기. 자기만의 필기 노트를 만들어. 알았냐고? 필기 노트 만들어. 뭐예요? 너무 밝아요. 너무 밝아요? 오케이, 알겠어. 됐어? 좋아. 갑시다. 자, 보자. 선사시대, 여기서부터 이제 수업을 들어갑니다. 선사시대. 우리가 통상 선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냐? 선사시대. 문자입니다. 문자 사용 여부로 선사와 역사를 나누는데 여기가 앞에가 선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역사가 있습니다. 선사와 역사. 자, 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한다는 얘기야. 기록한다는 얘기. 그러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의 일이고 그걸 기록한다. 그게 역사야. 기록을 하려면 문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문자가 기록하기 이전, 먼저 선자, 문자 이전의 사회다. 그래서 선사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사시대는요, 문자 사용에 대해서 문자 사용을 안 하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시대는 문자 사용한 이후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어떤 세계사의 보편적에서 보자. 세계사. 세계사 입장에서 봤을 때 선사시대는 구석기하고 신석기. 요게 이제 선사시대고요. 그 다음에 역사시대는요, 청동기.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를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계사적 보편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데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사시대가 구석기에서 신석기를 거치면서 언제까지를 선사시대라고 얘기하냐? 청동기.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까지 문자가 없었거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시대는 철기부터.
여기서부터 지금까지를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얘기한다. 알았지? 이거 뭐 단순한 거야. 이거 시험 내지도 않아. 아, 선사시대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사시대를 봐야 되니까 요 시대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자, 선사시대 하나씩 훑어 있는데, 자, 2020년 올해 시험에 1번 문제 이제 종성 동관진 나와서 구석기 물어봤습니다. 원래 잘 물어봐요. 원래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 구석시대 문자 없었지? 요때부터 선사시대라고 한 거야. 자, 그럼 구석기 시대 시기를 한번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오래된 유적지가 있습니다. 자, 기원전 BC 70만 년. 요 전부터 기원전 8,000년. 요때까지를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기원전 70만 년 전이다. 이것이 우리 한반도의 선사시대인데 전 세계로 보면은 선사시대가 언제부터냐면 400만 년 전 또는 350만 년 전 이래요. 그거는 저쪽 아프리카에서 무슨 뼈다구가 발견돼서 그런 것이고 한반도도 그 전에도 사람이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유물 유적으로 봤을 때는 70만 년 전께 가장 오래됐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수업을 딱 했는데 오늘 저녁에 뉴스에 나왔어요. 전북 순창 복흥에서 기원전 200만 년 전에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국사 교과서가 바뀌는 거야.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70만 년 전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요게 어디냐면 단양, 금굴, 유적. 단양 금굴 유적. 이것이 70만 년 전에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하, 우리나라는 70만 년 전부터 선사시대였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도구.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구석기 시대 시험 문제 될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사용했던 도구가 무엇이냐? 뗀석기입니다. 뗀석기라는 걸 사용한다고. 돌을 쪼개서 썼다. 이게 뗀석기입니다. 석기라고 하는 것이 돌석자의 뭐 기는 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떼어서 쓴 도구 이런 뜻이에요. 뗀석기. 근데 이 뗀석기 요거를 가공 기술. 이거를 다듬는 기술을 가공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가공 기술에 따라서 구석기를 세 시기로 나누는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야. 구석기도 전기가 있습니다. 전기. 그다음에 구석기 쭉 가서 중기가 있어요. 중기 쭉 가서 후기가 있어요. 구석기 후기. 자, 우리는 구석기 후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신석기와 구석기의 중간에 교차되는 시기다. 그래서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석기라고 얘기합니다. 중석기. 그리고 이때는 졸라게 잘 자란 걸 쓰거든. 그래서 이거를 잔석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중석기, 잔석기, 그리고 후기, 구석기 다 같은 말이에요. 알았어요? 국사 공부할 때 이런 유사한 표현들을 많이 한다. 머릿속에 나는 후기, 구석기로만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시험 문제 다음 중 중석기 시대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내버렸어. 이건 또 뭔 시대야? 라고 하지 말라고요. 같은 말이라고. 알았지? 같은 말이라고. 교수님, 선생님, 쌤, 야, 다 같은 말이잖아요. 야라고만 해봐. 그냥 선생님이나 쌤이랑 같은 말이잖아. 배우기를 조윤수 선생님으로 배웠는데 갑자기 조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새끼는 또 누구야? 이러지 말라는 얘기야.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가공 기술에 따라서 전기 구석기 시대는 어떻게 했냐? 하나의 도구, 하나의 뗀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뗀석기. 이 가공 기술이 허접했거든. 그러니까 이걸로도 쓰고 저걸로도 쓰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용도. 다용도로 썼다 이런 겁니다. 다양한 용도로 썼다. 그럼 쌤, 다용도가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양한 용도는요. 이걸로 뭣도 했어? 사냥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도 뭐 조리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뭣도 써? 이제 공구로도 쓴다. 일반 생활도구로도 쓴다. 이런 거예요. 만능 맥가이버 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랬더니 요즘 학생들은 또 맥가이버 칼이 뭔지 모르더라고. 있어, 그런 거. 알겠습니까? 뭐 하나의 뭐 벤치 하나의 옆에다 뭐 스톤톱깎이도 달려있고, 뭐 가위도 달려있고, 뭐 이런 끌도 달려있고, 막 이런 거 있어요. 하나의 기계 안에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example이 보면 요게 이제 주먹도끼가 되는 거야. 주먹도끼. 알았나? 자, 요게 이제 전기에 이제 빠가시 새끼들이 이렇게 썼다는 얘기고요. 30분 지났어. 편안하게 갑시다. 편안하게 갑시다. 네, 여러분들 저 아는 학생들도 있고 저를 아예 처음 봤다 손 들어봐요.
다른 선생님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수업하는 사람이야. 혹여 내가 욕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하는 욕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도저히 어색해서 수업 못하겠어요 지금. 네? 저 또 수업 못하겠으니까 그냥 내 스타일대로 편하게 갈 테니까 특히나 남학생들은 내가 편한데 여학생들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그냥 저런 양반이구나 좀 이해해 주시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학생 알겠죠? 자, 하나의 도구. 자, 여기서는요. 하나의 도구. 하나의 도구. 이제 이 하나의 도구가 여기서는 이제 한 친구는 하나의 역할만 해요. 그래서 하나의 용도. 하나의 용도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냥용. 뭐 조리용. 이게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 사냥용은요, 가서 애를 죽이려면 찍어야 되지.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어. 찍게. 찍게, 뭐 찌르게.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잡았어요. 털 밀어야 되지. 그래서 긁게. 밀게. 이렇게 이름 붙여놨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칠성아, 아빠 저거 간다! 그래서 이제 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 하나 던져주면 끝나. 그럼 가서 그걸로 찍어서 잡고 그 다음에 그걸로 그대로 갖다 또 째고 뭐 하고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요. 아빠 칠성아 나 사냥 간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냥용 도구를 딱 갖다 줘요.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들고 잡아왔어요. 그 다음에 예 이제 요리하셔야죠 하고 이제 요리용 도구를 따로 또 딱 꺼내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도구가 하나의 용도로 쓴다. 오케이? 아직까지 뗀석인데 플러스 여기선 뭘 쓰냐면 돌. 요걸 사용합니다. 돌, 격지. 격지를 사용한다. 이 격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떼어내고 난 돌 조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쓸만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격지는 조각. 돌 격지가 돌 조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예. 이런 걸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로 갔을 때는 좀 더 발전합니다. 이때도 하나의 도구가 이때도 하나의 용도로 쓰게 되는데 하나의 도구 하나의 용도로 쓰게 되는데 이때는요 플러스 돌 요게 사용돼요. 돌 날격지. 자 쌤이 처음 공부한 학생들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이냐 흰색이냐 이건 솔직히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어. 단 빈칸이 큰 의미가 있는 거야. 알았지? 빈칸. 돌 격지냐 돌 날격지냐 이런 거 글자 하나로 시험 문제를 바꿔치기 한다고요. 알았습니까? 시험지 바꿔치기 한다. 자, 돌날 격지. 격지는 돌 조각이라고 그랬지? 이 돌 조각에 날을 또 날카롭게 또 만든단 말이야. 그런 거 돼 있는 걸 사용하거나. 플러스 여기서 요게 또 힌트야. 에? 자, 쓴배 찌르게. 쓴배 찌르게. 쓴배 찌르게. 이 쓴배 찌르게를 뭐라고도 하냐면 이음 도구라고도 합니다. 이음 도구. 이건 뭐야? 뭐 하려고? 창초, 화살초, 으로 사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갈 때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져요. 뭐 얘네들은 뭐 10만 년 주기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대요. 평균 기온이 높아져. 그 전까지 우리가 이제 전기에서 중기, 요때까지 우리 한반도는 뭐였냐면 추웠어요. 냉대 기후였단 말이야. 냉한대 기후였다고요. 한반도가 그러니까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었겠지. 요런 동네에 한반도에 사람이 살았어. 좋아. 뭐 털 가지고 있고 살았겠지. 여기에서 서식했던 동물이 뭐냐? 맘모스, 털코끼리예요. 겁나 덩치 커요. 걔를 잡기는 쉽습니다. 집단으로 몰아서 계속 불로 우우우 하면서 낭떠러지 떨어뜨려서 먹으면 돼. 그럼 된단 말이야. 근데 후기로 오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요. 뭐 지금과 같은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자연적인 평균 기온이 상승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는요 따뜻해진단 말이죠. 따뜻해지니까는 털 코끼리 같은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멸종하고 그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대신 이 한반도에 자리 잡은 친구들이 뭐냐? 이 친구들이 작고 날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여우나 사슴이나 뭐 노루 뭐 이런 친구들 있지. 토끼 이런 친구들을 잡아야 돼요. 잡으려고 봤더니 이 등치 큰 애들은 좀 느리거든. 이 새끼들은 졸라 빠르거든. 걔네들을 잡으려고 그냥 막대기를 던져봤어요. 그러니까 100번 던졌는데 한 번 맞았어. 와 대박.
뭔가 던지면 되는구나. 그래서 창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탄력 있는 나무에다 끈을 묶어놓고 뭐 칡노크를 묶어놓고 쏴봤어요. 오, 괜찮네 이거. 근데 몇 번 쏘다 보니까 앞에 뾰족한 게 무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걸 만드는 거지. 이런 걸 만드는 거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나무랑 같이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승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와의 이음 부분, 승배. 나를 날카롭게 만들겠지. 날카롭게 만들겠지. 여기다가 길쭉한 막대기다 꽂으면 이게 창촉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화살에다가 이제 맞으면 화살촉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 부분, 요게 뭐냐? 요걸 합한 게 승배 찌르기야. 뭐 하려고 그런 거야? 작고 날랜 짐승을 잡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거라고. 됐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나오면 맨날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 전기, 중기, 후기 구분하라고 나와요. 잘 봐라, 잘 봐라. 자, 선사 시대입니다. 선사 시대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구석기 시대 전기에 승배찌르기를 제작하여 사용했다. 그렇게 낸다고 시험을. 구석기 시대 전기 아니잖아. 이때 후기잖아. 중기에는 하나의 도구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했는데 돌날격지도 만들어 사용했다. 아니잖아요. 돌날격지는 후기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런 식으로 바꿔치기해서 시험 문제 낸다고요. 기출문제 보세요.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기, 중기, 후기를 특징을 잘 구분해 주셔야 된다. 특히나 요 부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잘 구분하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해서 도구가 뗀석기라 전기, 중기, 후기, 가공 기술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자, 플러스 뗀석기 옆에 어떤 도구도 쓰냐? 뼈도구도 씁니다. 뼈도구. 뼈도구. 이 뼈도구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요. 뼈골자. 골각기 이렇게도 써요. 근데 이 표현은 거의 안 쓰는 거고 뼈로 만든 도구다. 그 다음 또 뭐 또 쓰냐면 나무. 나무 도구. 이런 것도 씁니다. 알았나? 뭐 나무 도구야 뭐 지금도 써. 지금도 써. 그래서 뼈나 나무, 그 다음에 돌, 뗀석기 이런 걸 사용했다. 자, 이런 거가 나오면은 아하, 구석기 시대구나 라고 문제 풀면 됩니다. 알았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구를 썼단 말이지. 그럼 이런 도구를 갖다가 뭐든 해 먹었을 거 아니야. 경제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경제활동. 이건 이제 구석기 시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식생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생활. 자, 처음에 한 1, 2주 차는 처음 공부한 학생들은 제 글씨를 이해를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 뭐라고 쓴 거야?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니까 식생활이야, 활, 뭐 이런 거는 그냥 바로바로 쓰고 모르면 쉬는 시간에 와서 물어봐요. 뭐라고 쓴 거야 도대체? 똑바로 좀 써.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맞죠? 예. 경제활동입니다. 이 양반들은 뭐 먹고 살았냐? 자연 상태에 있는 걸 채집해 먹고 살았다. 헌팅, 사냥, 그 다음에 채집, 그 다음에 어로. 자, 사냥은 먼저 알겠어. 짐승 사냥하는 거 알겠어. 채집은요? 열매를 채취해 먹는 게 채집이야. 그 다음에 어로는요? 물고기 잡아먹는 게 어로야. 알겠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얘네들은요, 생산해 안 해? 생산해 안 해? 생산 안 하잖아. 뭔가를 투자해서 생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뭐 하는 겨? 얘네들은 채집. 자연 상태에서 먹고 사는 것을 갖다가 이 채집해 먹었다. 알았습니까? 채집해 먹었다. 이게 얘네들의 경제활동이에요. 그러면 사회 모습. 얘네들의 사회를 보자고, 사회. 자, 이거는 여기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물고기 있겠지? 있을 거 아니야. 밖에 저쪽에 보니까 뭐 있더만. 이 새끼 막 1시간 동안, 내가 1시간까지 안 봤는데 5분까지 봤거든요. 학 있어, 학. 가만히 있어, 이 빠가 새끼가. 가만히 있어. 그래서 심심해서 담배 피면서 5분 동안 쳐다봤어요. 쟤는 언제 물고기 잡을까? 에이, 귀찮아. 내가 포기했습니다. 지금 뭐 하지도 않아. 가만히 있어. 먹을 거 없으면 어디 갈까? 딴 데 가겠지. 또 딴 데 가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회 모습을 보면은 뭔 생활하냐? 이동 생활합니다. 이동 생활. 정착이 아니야. 이동 생활한다. 그리고 혼자는 이거 못 잡아요. 팀플 해야 된단 말이야. 힘을 합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무슨 생활할까? 이제 무리 생활합니다.
무리생활. 알았나? 무리생활이야. 아직까지 가족이 형성된 거는 아니에요. 가족이 형성된 건 아니야. 그냥 같은 무리인 건 알겠는데 뭐 엄마, 아빠 이런 거 몰라요. 엄마는 알겠지. 자기를 낳아주고 이제 케어해줄 거니까. 근데 아빠가 어떤 새끼인지 모른단 말이야. 패밀리라는 개념은 아직 없어. 자, 이런 생활을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또 무슨 사회냐? 혼자 돌아다니다가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돌아다녀야 된다고. 그리고 같이 돌아다니면 같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잡아서 같이 나눠 먹는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 큰 물고기를 하나 잡았어요. 우리 같이 나눠 먹어야 돼. 뭐처럼? 정글의 법칙의 김병만처럼. 야, 그 물고기 몇 마리 잡은 거 그 얘만큼 막 서로 막 얻어먹고 그러잖아. 이거 가짜나 죽겠어요. 그리고 그 카메라 꺼지면 나 라면 끓여 먹을 거면서 걔네들. 그 뭔 짓거리야. 딱 구석기 시대야 그냥 걔네들이. 평등사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잡은 양이 있어요. 근데 너무 내가 먹고 싶어. 그래서 이걸 다 먹어버렸어요. 난 배 터지게 먹겠지. 대신 너네들은 어떻게 될까? 굶어 죽어요. 너네들은 굶어 죽어. 너네들 굶어 죽으면 나 혼자 그걸 또 잡을 수 있어? 못 잡아. 나도 죽어요. 그걸 안 거야 사람들이. 아, 내가 혼자 다 먹고 싶은 욕심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눠 먹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다 이 말이야. 사회 모습은 돌아댕겨. 알았나? 돌아댕겨. 한반도에 사람이 살았어요. 살긴 살았는데 우리 조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지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얘네들 사회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 주거지. 플러스. 얘네들 뭘 쓰냐? 불을 사용합니다. 불 사용해요. 그리고 어색하지만 얘네들 뭐 또 썼을 것이냐? 언어 사용. 언어를 사용합니다. 불을 사용한다는 것은 유적지에서 불 뗀 자리가 있으니까 그걸로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인간에게만 있는 뼈다구. 여기서 복원직 손 들어봐요. 사람이 말을 하려면은 성대가 있어야 되죠. 성대가 있어야 된다고. 성대가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구조의 목 구조가 돼야 된다고요. 그 뼈가 발견된다고요. 유골에서. 알겠습니까? 요 이제 목 주변에 있는 말할 때 쓰는 뼈가 발견됐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알았나? 언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불과 언어는 이미 구석기 시대부터 사용을 했다라는 거. 됐어요? 오케이, 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 뭐 딱히 주거지란 개념이 있겠어요? 돌아다녀야 되는데 뭐 피하면 될까요? 비 피하고 눈 피하고 그 다음에 또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 딱 좋은 데가 어디냐? 동굴입니다. 동굴에서 얘네들이 주로 살아요. 그러니까 동굴을 가서 확인해 보면은 유적지가 많이 나와요. 유골도 많이 나오고 막 동물 뼈도 많이 나오고 지들 먹고 나서 쓰레기통에다 버렸던 거 나오고 불 뗀 자리도 나옵니다. 동굴. 그 다음에 뭐 나무 그늘. 시험에 내지도 않아요. 나무 그늘 뭐 이런 데서 산단 말이에요. 뭐 여름에 여기서 이제 조금 뭐 잠 자다가 거기서 죽었겠지 뭐. 그 다음에 뭐 또 있냐? 막집이 있어요. 막집. 동굴이나 막집에 산다. 막집은요 후기 구석기로 가면서 나타난 집의 형태인데 그냥 말 그대로 정글의 법칙에 김병만이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에다 무슨 기둥을 박는 것도 아니고 막대기 4개 땅 써놓은 다음에 칡으로 해서 위아래 딱 연결해서 뭐 육면체를 만들어요. 뭐 직사각형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천조가리 같은 거, 가죽 같은 걸 이렇게 천막으로 치는 거예요. 여기 막 지은 집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막 지었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정확히 말하면 동물 가죽 같은 천막 같은 거, 요 가죽으로 덮었다. 그래서 텐트 형태 이렇게 해서 막으로 친 집이다. 그래서 막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막집 이런 데 산다. 근데 이런 주거지는 한반도에 이런 데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 내륙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왜? 한반도의 내륙 지역에 침식작용이 활발하고 거기에 동굴 같은 게 많이 생기거든. 강의 하류지역에도 동굴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주로 우리나라로 보면 많이 발견되는 게 충청북도와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대 석회암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석회 동굴들이 많아요. 그런 데에서 많이 유적지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한반도의 내륙 지역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예술활동은요. 딱히 예술활동 이런 거 없어요. 뭐 책에 선각화 이런 거 나오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사용했냐가 구석기 제일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 그리고 이런 생활 모습은 여러분들도 뭐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이런 거 틀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구석기 유적지. 구석기 유적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구석기 유적지. 자, 구석기 유적지까지 수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보자. 단양.
금굴 유적이 있어요. 충청부터 단양이죠. 충북 단양. 금굴 유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 있냐? 함경도, 종성, 동관진. 종성, 동관진 유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단양 금굴 유적은 아까 저쪽에도 적었어요? 그치? 기원전 70만 년 전이라고. 그래서 한반도 최고의 유적지. 요 정도 특징입니다. 일단 단양 금굴 하면 유적지 구석기네 이러면 돼요. 자, 쌤 색깔은 큰 의미 없는데 빈칸이 중요하다 그랬다. 빈칸. 한반도 최고의 유적지란 말이에요. 최고. 이 최고라는 것은 하이 퀄리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사에서 최고는 가장 오래된 이런 의미라고요. 가장 오래된 이란 의미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단양 금굴 유적. 저쪽에 함경도, 종성, 동관진이라는 유적이 있는데 이거는요. 한반도 유적지입니다.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굴된 유적지다. 국사에서 최초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란 뜻이에요. 처음으로란 뜻입니다. 알았지? 최고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최초는 처음 이런 뜻이야. 알았지? 예. 그래서 여기서 발견됐는데 이게 1930년대 발견됐단 말이야. 종성 동관진 유적이. 이게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2020년 1번 문제 구석기를 물어보려고 할 때 요거를 힌트로 주고 냈다고. 우리 수업 시간에 저번에 공부했던 친구들 내가 이거 설명했을 때 이거 얘기했으니까 내가 적중했지. 그런 유치한 얘기를 안 하고 싶다고요. 어저께도 심심해서 어떤 또라이 거 수업을 한번 살짝 들었습니다. 우리 책 페이지 82페이지 어디 몇 번째 키워드에 나왔죠? 3분 듣다 말았어요. 야,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안 나온 게 어딨냐고. 자기가 적중시켰대. 뭐 했대. 그런 유치한 얘기 안 한다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양반이 알려주는 거가 어디서 뭐가 나왔다. 와, 적중시켰다. 이 사람 진짜 멋진 한국사 선생님이다. 그거 아니야. 대한민국 공무원 한국사 선생님들은 다 알려줘. 다 알려주면 그거를 자기화 시켰냐,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냐 안 들었냐, 그 차이야. 그 차이라고. 그러니까 잘 집어넣으세요. 종성 동관진 유적. 일본이 발굴했어요. 일본이 발굴했습니다. 1930. 난 이거 33년으로 알고 있었거든? 그때 35년이라고 그러더라? 시험 문제? 그래서 30년대로 하려고. 두리뭉실 가야지. 야, 그 연도 안 바꿔도 돼. 저번에 공부했던 애들. 연도 안 바꿔도 돼. 괜찮아. 어차피 이게 33년이냐, 35년이냐, 32년이냐 안 나와, 시험에. 그냥 30년대로 두리뭉실 하면 돼. 처음 공부한 학생들은 30년대로 해도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 일본이 발굴했는데 1930년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때가 무슨 시대다? 일제시대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하던 그 시대다. 그게 중요한 거지. 연대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았죠? 일제시대다. 근데 일본에는요, 선사시대 유적지 중에서 구석 유적지가 없거든. 근데 한반도에서 구석 유적지가 나와버렸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더럽지. 자존심 상하지.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새끼들이 식민 지배를 하는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 아니야.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갖고 일본이 발굴한 건 맞는데 인정. 이걸 안 했다 이거요. 한반도에 구석기 유적지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 안 했다고요. 인정 안 했다. 한반도에 구석기 문화가 존재한다. 이거를 인정 안 했다고요. 여기서 인정 안 했단 말은 이 말이야. 아이씨, 얘네가 먼저 발견했는데 야, 덮어버려. 씨. 야, 기록도 하지 마. 한반도에 구석기 문화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왜? 일본보다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니까. 인정하기 싫다 이거지. 쪽팔리다 이거지.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게 종성 동관진이야. 이거는 이번에 시험 나오든 안 나오든 옛날부터 강조했던 것이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좀 요게 이제 중요하고 상징적인 것인데 연천 전곡리입니다. 경기도에 연천 전곡리 유적지가 있어요. 유적지. 여기서는 무엇이 발견되냐면 여기서는
요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여기에서 양날 주먹도끼가 발견돼요. 양날 주먹도끼. 이 양날 주먹도끼를 뭐라고도 하냐면 아슐리안 형 주먹도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칼을 보면은 저거 도끼 같은 거, 도끼라든지 부엌칼 같은 거 보면 날이 하나지. 근데 어때요? 검을 보면은요, 양쪽에 날이 있는 검이 있지. 서양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쪽 양쪽에 날이 있다 그래서 양날이라고 하는 거고, 유럽의 아슐리안 지역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 양날 주먹도끼가 발견이 됐어요. 1970년대 말에 78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주한 미군이 있는데 자기 여자친구랑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탄강가에 경기도 연천으로 놀러를 갔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머 씨 하고 나서 뭐 돌덩이 하나 보이는데 이거는요 자연적으로 마모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인공적으로 마모를 한 것 같아. 깬 것 같아. 이거 이상한데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아는 지인 통해서 여기를 발굴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연찮게 이게 튀어나와서. 그렉 보엔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친구랑 결혼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국인이랑. 돌아가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 자, 양날 주먹도끼가 발견된다. 이건 엄청난 사실인데요. 이 양날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요 근거가 돼버렸습니다. 모비우스 이론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그럼 이미 또 모비우스 이론이라는 건 뭡니까? 미국 놈 같은데 이 모비우스라는 이제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아시아 지역에서는 양날 주먹도끼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날 주먹도끼를 만들 만큼 선진, 발달된 구석계들이 안 살았다, 아시아 지역은. 개무시한 거지, 아시아 지역. 그래, 안 그래. 역사 200년, 300년밖에 안 된 새끼들이 여기서 깝치고 있어. 그래서 모비우스 이론은요. 아시아 지역에서 양날 주먹도끼 사용 안 했다고 주장한 거야. 아시아 지역에서는 양날 주먹도끼를 사용하지 않았다. 미개한 구석기 문명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지. 뭐 아시아 지역도 양날 주먹도끼 썼잖아 이 새끼야. 뭐야 너. 얘는 죄송합니다 하고 찌그러졌어요. 모비우스 이론은 사라졌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비우스 이론, 아시아 지역에서 양날 주먹도끼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연천 전공 유적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연천 전공리. 네, 좋습니다. 자, 연천 전공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쉬워요. 여기서부터 쉬워. 자, 양구, 상무, 용리. 양구, 상무, 용리 있고요. 야, 그 다음 또 어디 있냐? 청원, 두루봉, 동굴 이런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주 그냥 친숙할 거예요. 공주, 석장리 유적. 알았어요? 뭐 요 정도 가면 돼요. 더 많은데 됐습니다. 자, 양구, 상무용리 얘도 솔직히 잘 나오지도 않고 기타 등등이 나오는데요. 자, 백두산. 요게 발견된다. 백두산에서 출토됐다고 성분 분석하니까 나타난 흑요석이라는 게 있어요. 흑요석. 백두산산 흑요석. 이건 이제 화산활동 지대에서 나타나는 돌덩이야. 이게 유리처럼 생긴 친구가 있어요. 백두산산 흑요석. 됐어요. 시험에 나올 확률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 두루봉 동굴. 이 친구는 좀 기억해야 되지. 이 친구도 기억해야 되고. 청원 두루봉 동굴. 이게 청원이라는 게 지금의 청주시죠. 청주시 청원군. 어이, 중국. 청원이랑 청주랑 통합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만해. 그러면 지금 이제 청원이 옛날에 청원군이 있었나 봐. 나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거기에 석회동굴이 있는데 두루봉동굴이라고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이 흔적이 나와요. 신신을 제사, 장례를 지냈다는 장례풍습이 나와요. 장례풍습. 그래서 누가 발견됐냐면요. 흥수아이. 이게 이제 발견이 됐거든. 이게 흥수아이가 어린아이 시신이에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보자. 김흥수라는
시멘트 회사를 운영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사장님이. 이쪽이 이제 청원, 청주, 이쪽 문경, 이쪽이 다 시멘트 많은 석회석 지대거든. 그래서 이제 동구를 거기 이제 땅을 주고 산 거지? 시멘트를 캘라고? 막 캘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빠사 해서 이제 시멘트 만든 거 아니야, 석회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답사를 이렇게 가봤는데, 뭔 동굴이 하나 있어서 거기 들어가 봤더니 무슨 베이비가 하나가 있더라, 이거요. 저기 한 120cm 정도 되는 어린아이 시신 두 구가 있어. 하나는 절반만 있고, 하나는 온전한 시신체로 있어요. 이렇게 봤는데, 이게 뭐야? 느낌이 오는 거지. 좆됐다. 이거 문화유적지구나. 그래도 이 양반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싫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곳은 보존을 해야 되니까 석회석을 캘 수가 없어요. 시멘트 원료를. 이제 한간에는 뭐 그 양반의 뭐 회사는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래도 그분의 이름은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 때까지 계속 갈 거야. 내가 발견했으면 현수아이가 되고 얘가 발견했으면 송이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수아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더니 뭐냐? 넓적한 돌에 시신이 가지런히 있고요. 매장에 따른 풍습인 거지. 땅에 매장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장내 풍습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운 흙이 깔려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꽃가루 같은 건 또 발견이 되고. 어떻게 이걸 장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육이 됐거나 뭐 한다 하면 시신의 뼈를 보면은요, 짐승이 뜯어먹을 거라 하면 뼈에도 찍히거든요, 다. 두개골도 찍히고 박힌 그런 흔적들이 있어. 이빨 자국들이 있다고. 없어. 그냥 가지런히 있어. 그럼 뭐야? 살아있을 때 눕혀놓으면은요, 죽기 싫어 하면서 이러고 있다가 이제 죽었을 거 아니야. 가만히 있다라는 건 시신을 매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추정컨대 장내 풍습을 알 수 있는 게 청원 두루봉 동굴의 흥수아이다 라는 거고요. 공주 석장리. 이 공주 석장리는 전기, 중기, 후기가 모두 여기에서 발견이 돼요. 발견. 이거는 또 하나 특징이에요. 광복 후 최초 발굴지가 되겠습니다. 광복 후에 남한에서 최초 발굴. 1년 전에 북한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서울시에서 한번 나왔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는 다시 안 나오겠지. 최초 발굴지다. 언제? 1964년에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 석장리는 전중 후기가 모두 나오고 남한 최초다라는 거 요거 특징. 예. 그리고 청원 두루봉 동굴, 그 다음에 연천 전곡리, 종성 동간제, 단양 금굴. 요 정도는 우리가 구석기 유적지로 머릿속에 잡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지? 그 외에 나머지 유적지가 나온다. 신경 쓰지 말고요. 외우지 마세요. 충분히 내가 모르는 이상한 동네를 구석기 유적지로 던져준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뭐가 발견됐네 이런 걸 추가 힌트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당황하지 말고 그래서 뭐 순배찌개 났다. 이거 구석기네. 전북 순창 복흥면에서 뭐 순배찌개가 발견됐다. 순창 복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배찌개니까 구석기네.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우리 모습이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그 다음에 예술활동 됐어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중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이 잔석기 또는 후기 구석기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